안녕하세요, 코렉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삼성의 플래그십 태블릿 갤럭시 탭 S8 플러스입니다. 출시한 지 2년이 된 제품이고 S10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는데 왜 이걸 지금 가져오냐고요? 제 마음입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탭이에요. 갤럭시 탭입니다. 그냥 밋밋한데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아머 알루미늄이라 연고하고 전작에 이은 디자인이에요. 좋아요. 다만 펜이 깔맞춤 되지 않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투톤 같아서 좋았어요. 베젤도 얇고 두께도 얇아요. 심지어 크기 대비하면 정말 가벼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 색상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요. 키보드 북커버를 씌우면 기기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사시는 액세서리니까 너무 무거워요.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가격과 무게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정도예요. 다음으로 태블릿에 꽂히죠. 바로 광활한 이 화면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슈퍼 아몰레드 패널이에요. 좋아요. 정말 뛰어난 화면이에요. P3 세격을 만족하고 HDR10 플러스를 지원하면서 120Hz의 주사율을 가져요. 12.4인치라는 적당한 크기를 가졌어요. S9 울트라를 사용해본 경험에 따라서 들고 다니기엔 무리라는 생각을 가진 구트라에 비해 들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다음으로 성능. 다들 아시죠? 어지간해선 그냥 플래그십의 성능을 지닌 좋은 칩셋을 넣었다고 하고 그냥 대충 설명했겠지만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우선 제 모델은 256GB에 12GB 램 그리고 5G 모델이에요. 칩셋은 그 말 많은 스냅드래곤 8 1세대예요. 퀄컴 잘못이든 삼성 파운드리 잘못이든 최종 결과물을 만든 건 삼성전자 무선 사업분이 역할만 해요. 우선 이런 제품을 정상품이라 출시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GOS라는 걸 해결책이랍시고 적용해서 출시한 것도 문제.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그냥 무작정 클럭 제한을 걸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GOS를 끈 채로 사용 중인데 발열이 무지막지해요. 왜 걸었는지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세계 1에서 2위를 다투는 회사의 플래그십 제품이 1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S펜을 사용하면 부하가 크다 보니 정말 뜨거워져요. 필기하다 보면 칩셋부나 포고핀 부위에 손이 닿으면 정말 불쾌하고 배터리도 정말 빨리 그야말로 녹아내리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2세대 전이 최악의 칩셋이긴 해도 플래그십 칩셋이다 보니 못 쓸 정도의 성능은 아닙니다. 일상 영역에선 정말 쾌적하고 가벼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 무거운 게임만 안 돌리면 됩니다. 다만 이게 게임을 잘 돌려야 하는 플래그십인 게 문제인 것이죠. 게다가 이건 상대적으로 폰보다 많은 일을 동시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 큰 화면을 한 앱만으로 쓸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 볼 거면 샤오신 패드도 충분해요. 이 세그먼트의 태블릿을 샀다는 건 작업을 하거나 필기를 하거나 이런 무거운 작업을 빠르게 해내야 돼요. 그런데도 이런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않아요. 디스플레이를 봤다면 다음으로 그 디스플레이와 같이 들을 소리도 좋아야겠죠? 훌륭합니다. 오히려 사이즈가 더 큰 구트라보다도 좋은 퀄리티를 보여줘요. 다만 절대적인 볼륨은 더 작지만요. 그럼에도 볼륨이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볼륨을 가져요. 이건 구트라 볼륨이 큰 거지 얘가 작은 게 아니라 그래요. 이를 제외한 사운드 퀄리티는 만족스럽고 쿼드 스테레오는 정말 영화 보기 좋고 아이패드와 비교해도 열위에 있는 성능은 아니에요. 당연히 3.5mm 오디오 잭은 없습니다. 카메라는 딱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2개 달렸고 하나는 광각 다른 하나는 초광각이에요. 태블릿에서는 그냥 문서나 스캔하고 가볍게 사진 찍는 게 의미라 달려있는 게 의미인 것이지 화소가 어떻고 조리개가 어떻고 등은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막 90분에 1인치 이 정도 센서만 아니면 이 용도에선 훌륭해요. 다만 전면 카메라는 화상회의 등 때문에 중요성이 좀 높은데 이 화질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화상회의라는 용도를 생각하면
납득 가능한 수준이에요. 배터리는 녹아내려요. 제 사용 패턴이 흰 화면에 주로 펜 필기라 짧을 수밖에 없긴 한데 이건 이러라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다크 모드? PDF 배경엔 다크 모드가 적용이 안 돼서 라이트 모드가 거의 필수인데 제품의 용도대로 사용하면 정말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습니다. 다만 이게 아니라 단순 영상 감상이나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배터리는 1900mAh로 매우 넉넉해서 좋습니다. 45W로 충전되고 충전 속도는 빨라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건 팩트 타 제조사들은 더 높은 와트수의 충전을 제공합니다. 뭐 45W로 완충이나 120W로 완충이나 시간이 비슷한데 왜 그러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완충 기준이지 동일 시간 충전해서 더 많이 차는 건 120W가 훨씬 많이 차긴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해도 됩니다만 이제는 좀 흑역사는 잊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쉬운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겔탭을 사는 가장 주된 이유죠? S펜입니다. S펜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AI 기술로 펜의 이동 방향을 예측해서 짧은 지연 속도를 가지면서 경쟁 상대의 애플 펜슬보다 글이나 필기 영역에서 훨씬 만족스러운 필기감을 줍니다. 애플 펜슬은 그에 비해 그림 쪽에 치중된 느낌 와콤의 주주인 삼성전자답게 좋습니다. 정말 빠르고 사용성도 좋아요. 예를 들어 텍스트 필드에 S펜으로 써서 넣는 기능 등은 실용적이고 편해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운영체제는 갤럭시 탭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최고의 태블릿 OS는 단연코 아이패드 OS입니다. 다만 삼성의 원 UI도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 쓸만하고 충분해요. 어쩌면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입장에서는 아이패드 OS보다 더 좋은 점도 있고요. 특히나 덱스 등의 기능은 실용적이면서 다른 비슷한 기능보다 훨씬 잘 동작하고요. 하지만 이는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이 그냥 쓰레기라 그래요. 태블릿에는 아이패드 OS가 필요해요. 그 정도로 최적화된 OS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태블릿 비율과 태블릿에 맞는 UI에 최적화된 앱들이 널렸거든요. 그에 비해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은 진짜 난잡해요. 플레이 스토어에는 폰용 태블릿용 나눠진 앱도 많긴 하지만 대다수의 앱들이 태블릿을 지원하지 않아요. 아이패드 OS의 사용성이 100이라면 원 UI의 사용성은 대충 50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장점인 이유는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이 0에서 3점 정도거든요. 다만 이는 앱의 수를 제외하고 단순히 사용성만 보면 전 아이패드 OS와 비슷하다고는 봅니다. 장점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더 개선될 여지가 보여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총평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은 특장점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예를 들어 샤오신 패드처럼 10만원대거나 Y700처럼 작고 강하거나 구트라처럼 무식하게 크면서 방수 방진을 지원하거나 그럼에도 SA 플러스를 살 가치가 있느냐 묻는다면 성능을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얘는 소프트웨어가 특장점이에요. 구글이 다시 태블릿에 진출했으므로 점차 태블릿에 최적화된 앱도 나올 거고 그러면 원 UI의 능력과 안드로이드의 자유도가 높은 시스템이 합쳐지면 정말 좋은 활용성을 보일 것이고 최적화된 앱들에서는 이미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잘 보여줬어요. 다만 중고로 산다면 정말로 원 UI 6의 AI 기능이나 최신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전 S7 플러스를 더 추천합니다. 최저 성능은 비슷한데 발열은 더 적거든요. 그러면서 원 UI를 탑재했고요. 저는 신품가로 90만원 언더로 샀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면서 썼는데 중고가가 S7 플러스와 10만원 밑으로 차이 난다면 팔로 가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돈을 아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최강의 경험은 맞아요. 이딴 게 최강이면 안 되는데 이게 최강인 걸 어쩌겠습니까? 성능이 필요하시면 S9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얘네는 정말 자신있게 최강의 경험이라 부를만해요.
다만 S8은 현재 상황에선 애매해요. S7이랑 대동소이한 성능인데 S9이 성능으로 압살해버리니 끼인 포지션인 거죠. 저는 추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족하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출시가가 140을 넘는데 당연한 것이죠. 결론은 S9 사세요입니다. 좋아요. 구독해줘.